반갑습니다. 성지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고 있으면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가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빠르게 말씀드리는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뭔가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듣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관련된 사안들도 많이 듣는데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내리는 결과는 참 대한민국 정치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벌이고 있는 특검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깜빵에 갔습니까? 그래갖고 뭐 우스갯소리도 아닌데 우스갯소리 같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야, 구치소 가면 거기가 청와대다. 왜? 아니, 관련된 사람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게 무슨 하나의 청와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집요하고 정말 잔혹할인 만큼 특검을 이용해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갖다가 싹 다 집어넣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문재인도 사실 생각해 보면 비슷하죠. 호호호 막 사람 좋은 막 웃음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수염 뭐 닦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뒤로는 진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갖다 못 살게 굴었고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이재명에도 똑같아요.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보복 안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 보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있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야? 그러면 이재명한테 하고 있는 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치 보복이 아닌 것이죠. 근데 지하에 대한 수사는 다 정치 보복이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이 뻗칩니다.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에 대한 수사는 다 지금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판사도 그냥 갈아치워 버리는 것이고 직위원 지금 판사 얼마나 못살게 굴고 앉아 있습니까? 박찬대 같이 당대표 하겠다고 직위원 판사 무슨 뭐 룸사롱 이런 저질스러운 얘기를 갖다 들고 와가지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설치고 앉아 있어요. 청담동 술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도대체. 판사도 못살게 굴어 검사는 뭐 말할 것도 있습니까? 그냥 무슨 뭐 다 사퇴시켜 버리는 것이고 아예 그냥 검찰청 자체를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다 무슨 뭐 특검이다 해가지고 지금 벌이고 있는 수사를 보면은 저는 진짜 한 판에 그냥 죽음의 구판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재명으로 인한 희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미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의혹과 관련돼 있는 최호라고 하는 전 평택시장 후보가 이제 그 극단 선택을 한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 기사는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지금 분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거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특검의 무리한 수사 이거 말고는 없어요. 수사로부터의 어떤 압박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기사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극단 선택을 했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의 소환 등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나오고 있냐면 유가족 측으로부터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사도 지금 유가족 측의 입장을 갖다가 대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검이 소환 지금 아까 전에 소환 등 접촉 사실이 없다라는 게 연락도 한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게 와가지고 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박찬대 같은 경우는 그딴 식으로 주장할 것 같긴 한데 접촉한 적이 없다라는 게 연락도 취한 적도 없고 소환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사화가 된 것만 보더라도 4월 말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검찰 소환 조사니까 특검의 조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유가족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미 이분이 이제 7월 27일, 28일 그 정도, 그러니까 28일 새벽에 극단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7월 27일에 조사를 받으셨대요. 7월 27일에 조사를 받았으면 특검의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7월 27일에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새벽에 방에 이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실종 조사를 했고 실종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견이 된 게 극단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유가족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특검한테 조사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다.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요소가 있냐? 암만 제가 그거를 살펴봐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저께 그러니까 이게 26일 정도쯤에 손자가 그때 태어나셨대요. 26일 날 그러면 손자가 태어나고 27일 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28일 날 그 새벽에 이제 극단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28일이 이분의 또 생신이셨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봐도 그러니까 특검 조사 자체가 뭐 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유가족은 분명히 특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특검 측에서는 접촉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며 어떤 기사들도 지금 도대체 유가족 측의 입장을 갖다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제 빨아제껴되고 있는 그 결과인 거 아니겠어요? 한두 가지로 지금 특검이 무리수로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아시죠? 그렇죠?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또 나왔는데 확인한 바로 7월 21일 날 오산 기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7월 21일에 압수수색했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창 미국과의 관세 협정 이런 것들이 지금 골로 가고 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지금 개망신을 주고 개무시를 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도 못 만나, 빈센트도 못 만나, 아무도 못 만나고 있다라고 난리가 나고 있었던 게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다른 데도 아니라 오산 공군기지가 사실상 미군 기지 아닙니까? 그 미군 기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다른 문제를 이게 심지어 이따가 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잘못된 거 맞죠? 저는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검이 지금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외환죄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 저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죄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죄를 갖다가 물어야 되는 것이 어거지로 그거 묶어가지고 같이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 과정에서 미군과의 어떤 그 신뢰, 미군과의 관계까지도 해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검이 오히려 외환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발언하는 건가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제가 좀 몇 가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기사가 또 많이 막 화제가 됐었습니다. 트럼프가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What the F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 F가 뭔지는 아시겠죠? F로 시작하고 K로 끝나는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면은 이 기사 지금 이제 쓴 사람도 보니까 백악관 소식통이라고 하고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 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을 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백악관 소식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공개가 안 됐고요. 한창 이제 스카이데일리 쪽에서 나왔던 가짜 뉴스가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이 보도를 냈던 데가 이제 한미일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지금 아직 정식적인 창간조차도 안 된 그냥 뭐 인터넷 그냥 블로그 같은 그런 데예요.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백악관 소식통 해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도 모자랄 판인데 가짜뉴스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일단 오산 공군기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인 거는 미국 측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외환이 된다라는 것이냐? 뭐 이게 지금 뭐 핵심이에요. 한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10월달 평양 상공으로 침투한 군 정찰 무인기 추락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을 은폐하고 그리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허위 문건을 갖다가 작성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10월달에 무인기 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이게 추락이 됐대요. 근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훈련에는 75호기 한 대만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4호기랑 75호기 두 대를 투입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 기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인기용 GPS 장비를 군용 차량에 부착해가지고 허위 항적까지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상부에 묵인이나 지시까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왜 외환죄가 된다라는 것이냐? 10월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 내용인 거죠. 12월 3일에 이제 그 계엄을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서 계엄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게 일단 특검이 보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냐? 첫 번째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계엄하기 직전이었죠. 몽골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보사가 벌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은 중령 소련 계급의 정보사 요원 2명을 갖다가 몽골 수도 올란바토르에 주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가지고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그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가 됐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10여일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북한 쪽에 어떤 그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계엄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인데 너네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해줘야 돼. 약간 요렇게 이제 접촉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뭡니까?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겁니다. 이게 일단 뭐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정신 뭐 이상한 사람처럼 아무 내용이나 그 메모에다가 그냥 휘갈겨 쓴 거를 갖다가 근거랍시고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더 오버인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지금 외환 유치죄를 갖다가 적용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일반 이적죄를 갖다가 적용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혐의가 더 세지고 더 형벌이 세지는 게 이제 외환 유치죄인 것인데 차이가 뭐냐면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과의 통모를 전제로 해야지 외환 유치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시는 바처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갖다가 외국으로 규정하지 않거든요. 헌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한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외국과 외국인 간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외환 유치죄를 갖다 적용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외환죄 자체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애당초 헌법에 따르게 된다면 외환죄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북한을 염두에 놓고 만들었던 게 원래 외환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다 보니까 북한과의 어떤 그 공모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외환죄를 만들어 둔 것인데 오히려 북한에게 무슨 그런 식으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견제하려고 했다 이거를 가지고 외환죄로 처벌한다라는 것도 원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있는 죄를 가지고 처벌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당연히 누구나 다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니까. 그런데 광기 어린 죽음의 정치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벌이면서 지에 대한 죄판, 지에 대한 어떤 그 죄판이 아니라 재판, 지에 대한 죄 이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미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또다시 현재 진행형으로 희생시키는 거 저는 그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하셨던 최호라고 하는 이 의원의 극단 선택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유가족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에 특검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